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인이 무려 8번이나 바뀐 회사.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그룹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린 회사.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명차들을 여럿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합니다. 무쏘, 코란도, 체어맨, 렉스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차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고도 회사는 계속 위기를 겪었을까요? 지금은 KG 모빌리티라는 낯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파란만장한 역사.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쌍용차의 뿌리는 무려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진지프 자동차, 동화자동차를 거쳐 1986년에야 쌍용그룹 품에 안기며 지금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쌍용그룹 계열사였던 기간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약 12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라는 이름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2023년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1991년 현대전공이 갤러퍼를 내놓으며 SUV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하자 쌍용은 절치부심 끝에 1993년 8월 무쏘를 내놓습니다. 당시 신문 전면 광고 파피가 벤츠 엔진의 초고성능 메커니즘이었을 정도로 무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기술 제휴로 벤츠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한 차였어요. 결과는 대성공. 1994년 파라오 랠리에서 종합 2위, 이듬해 다카르 랠리에서도 종합 8위를 기록하며 국산차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국내에서는 2년 연속 SUV 판매 1위, 3년 연속 4륜 구동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로 쓰이던 무쏘 한 대가 엔진 보링 한 번 없이 88만 7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사신 신화까지 만들었죠. 무쏘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국내에서만 약 25만 대가 팔린 진짜 명차였습니다. 기세를 몰아 쌍용은 1997년 벤츠 E클래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대형 세단 체어맨을 출시합니다. 개발비만 약 5천억 원이 들어간 야심작으로 국산차 대형 세단 최초의 전자제어 5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고 한때 국내 대형 세단 판매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UV와 트럭만 만들던 회사가 승용차 시장, 그것도 최고급 세단 시장에서까지 성공을 거둔 셈이었죠.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무쏘도 잘 팔리고 체어맨까지 성공했는데 정작 회사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1992년부터 이미 누적된 적자에 회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체어맨 개발에만 5천억 원이 들어간 등 승용차 사업 확장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김석환 회장이 매각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채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1998년 8월 대우자동차에 인수되기에 이릅니다. 이때 쌍용이 남기고 간 빚이 무려 약 1조 7천억 원. 쌍용그룹은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즉, 좋은 차를 만드는 것과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신차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들어가는데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대우는 세계 경영 슬로건 아래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던 시기였고 SUV 라인업이 필요했던 대우에게 쌍용차는 딱 맞는 퍼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대우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면서 쌍용차는 다시 채권단 관리체제로 넘어갑니다. 2002년 쌍용차는 연간 16만 1000대 생산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회사를 매각했고 상하이차는 핵심 기술과 연구 인력만 빼가고 신차 투자엔 소극적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고 2009년 1월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전체 인원의 36%, 2,64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통보됩니다. 2009년 5월 22일 노동자들이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합니다. 수도와 가스, 소화전 물까지 끊긴 상태로 77일을 버텼고 결국 8월 5, 6일 경찰 특공대의 강제 진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18년 경찰 자체 진상조사위는 이 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공식 인정했고 2019년엔 당시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아픔은 이어졌습니다. 해고와 사회적 낙인 속에서 해고자와 가족 중 약 30명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고자 복직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지다 2020년 5월 마지막 35명이 출근하며 전원 복직이 마무리됩니다.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새 주인이 되고 2015년 내놓은 소형 SUV 티볼리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출시 첫 해 국내 4만 5천 대가 팔리며 전체 판매의 45%를 차지했고 이 덕에 쌍용차는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후속 신차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빠진 마힌드라는 2020년 6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해 12월 쌍용차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주식 거래까지 정지됩니다. 이후 HAA 오토모티브, 쌍방울 계열 광림, SM그룹 계열 남선알미늄, 에디슨 모터스까지 인수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6일 마침내 KG그룹이 새 주인으로 확정됐고 곽재선 회장은 쌍용차라는 이름에 팬덤층이 있지만 그 이름에 씌워진 아픈 이미지도 있다며 2023년 3월 22일 사명을 KG 모빌리티로 바꿉니다. 참고로 체험에는 이보다 앞선 2008년 20년 역사를 뒤로하고 후속 없이 조용히 단종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쌍용차는 결코 기술력이나 상품성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쏘와 체어맨 같은 명차를 만들어낼 저력이 분명히 있었죠. 문제는 늘 그 성공을 지탱해줄 안정적인 자본과 뒷심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룹의 무리한 투자와 부채, 대우그룹 붕괴,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 그리고 그 여파로 벌어진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회적 상처까지 좋은 차를 만드는 능력과 그 차로 돈을 버는 구조는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의 KG 모빌리티가 이 오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